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 오늘은 동백 지역에서 경희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형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고교 연계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예요. 그래서 이제 내신으로 선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학교장 추천인데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고교 연계 전형으로 쓰시려면은 이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예전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갔다는 게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죠. 이게 684명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제 줄어든 이유가 이 감소한 인원을 이제 정시로 선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크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보통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논술까지 같이 준비를 하죠. 왜냐면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수시 논술이 정시로 많이 이동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간 증가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빅데이터 응용학과, 뭐 인공지능학과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수요가 필요한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선발을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교과하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못 보는 학생들은 선발하지 않겠다는 그 학교에 아주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 있는 학교는 좀 아주 높은 학교죠. 그래서 스카이 서울 연고대 정도가 있겠는데 이제 경희대도 이제 그걸 적용하시는 거 봐서 우리도 이제 높은 수준의 학교를 좀 올라가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모든 전형에 다 적용된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경희대를 가시려면 수능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인문계는 2명, 자연계는 3명, 그다음에 예술체육계는 1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니까 이게 성적 순대로 제가 알기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추천 받기 바라시고요. 수능 최저는 뭐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다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합이 5 이내인 거, 두 개의 영역이 합 5 이내이니까 뭐 2등급 하나 받으시고 3등급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뭐 2등급 혹은 1등급을 받으시면 나머지 하나가 4등급이 나와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반영을 하는데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일 때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과목을 보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일 때는 그냥 수치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수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겠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뭐 인문계는 2개 영역이 5 이내, 자연계는 역시 2개 영역이 5 이내, 뭐 의예계열, 한의외과라든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3개가 4 이내, 그러니까 1, 2개 받으시고 2등급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네오 르네상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이러이러이런 것을 평가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뽑겠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만 먼저 보시면은 이제 학업 역량, 너 얼마나 공부 잘해. 그러니까 뭐 석차 등급이라든지 등급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특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의지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탐구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게 세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에서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전공 적합성도 당연한 겁니다. 나는 화학공학과를 지원했는데 뭐 경영 쪽으로만 공부를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을 연결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그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할 때 예, 그런 거에서 항상 전공 적합성과 연결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성도 꽤 많이 보시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협업 능력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인성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보시겠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뭐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내 대회에 나갔는데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 내용이 뭐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많이 들어가면은 아마 그 학생부 종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인성,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딱 두 개만 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직접 시험 보는 건데 역시 최저는 앞에 거랑 같습니다. 두 개의 영역이 합이 5 이내입니다. 그리고 논술고사를 70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30점 정도. 그러니까 논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학생부는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많이 입학을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논술 출제 범위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술 그냥 글을 쭉 쓰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나 그다음에 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논술까지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일 때 교과 반영 과목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석차가 있는 거,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많이 듣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성취도에서 A, B, C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과목 2개 과목, 상위 과목 4개 과목, 예, 상위 과목 2개 과목. 그러니까 상위 2개니까 A가 2개 혹은 인문계는 2개 이상, 그다음에 자연계는 4개 이상만 있으면은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취도로 B를 받으면 50점이 깎여요. 그러니까 A를 반드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인문계는 2개 이상, 그 다음에 자연계는 4개 이상 A를 꼭 받으셔야지 경희대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뭐 이제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이라든지 논술 같은 경우는 그 1, 2등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3, 4등급까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입결을 보시면 이제 경희대 홈페이지에 이런 입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나왔는데 일단 교과 전형을 보시면은 이제 이 동그라미가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X가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 2등급 한 2.0까지 합격을 했는데 여기 1등급 한 1.6 학생이 불합격했다는 얘기는 이 학생은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4등급 후반까지 지원을 했는데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보시면 알겠지만 1점대 한 중후반, 문과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중후반도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당락이 결정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과에서 어느 정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학과는 1점대 한 중후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1.6.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거의 다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 뭐 관광학부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2점대 초반에서 등급 그 학불이 갈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대에서 굉장히 센 학과죠. 이게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1.5.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학생들은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도 1.6 정도가 합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경희대를 교과로 합격을 시켰는데 그 학생이 이제 신소재공학과였어요. 근데 1.6 정도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추가 합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은 참 특이한 게 이 평균 등급이 2.5입니다. 근데 1등급 초반, 중반도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신이 좋다고 반드시 학생부 종합에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이제 비교과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5등급까지도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 5등급이니까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지원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입니다. 동백 지역에서는 5등급 학생을 정리해서 붙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목고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가려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경희대가 특목고하고 경쟁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1점대 중후반 때 중반 정도 그 내신 성적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부 관리도 잘 하셔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대로 지원을 하셨다가는 아마 큰 코 다칠 수가 있고 거의 합격을 못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2.4 정도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과 같은 경우도 1점대인데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좋은데 생기부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내신 반드시 내신 순대로 합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기부 관리도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예. 예, 그래서 화공과 같은 경우도 뭐 2.1 합격했다고 그러는데 앞에 보면 1점대도 굉장히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2.2까지 합격됐다고 그랬는데 앞에 1점대도 굉장히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생기부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목고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다 믿어서 안 된다. 예,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이거는 이제 고른기의 전형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논술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그 역시 등급이랑 별로 상관없는 게, 국어국문학과 논술 평균 합격자 등급이 3.4인데 2등급 학생이 여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논술을 잘 못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등급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영어 영문학과도 논술 합격자 평균 등급이 3.4인데 1등급, 2등급 학생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 논술을 잘 못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신과 별로 상관없고 논술 점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등급, 9등급도 지원했었네요. 근데 아마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입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경희대의 특징,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경희대 특징은 일단은 제 제자들 중에서는 논술로 가장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정시, 종합. 근데 종합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학생부 종합으로 경희대를 합격하려면은 제 생각에 한 1점대 중반 학생이 특목고 학생과 경쟁 가능한 생기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경희대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별로 없죠. 이런 학생이면 차라리 더 위의 학교를 쓰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점수면 차라리 교과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랑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입니다. 이제 경희대 간 학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인데, 이제 저희 프라임에듀 1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고2 때 저희 프라임에듀의 모든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역시 의료 계열 쪽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치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할 때 이제 뭐 가끔 연락을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경희대가 가장 나중에 그 합격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다 떨어지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힘들어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입학해 보니까 자기 동기들이 전부 다 특목 자사고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의료 계열 쪽으로 가려면은 수능이나 이쪽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프라임메디학원이었습니다.